오선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에 민주당의 내홍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 호남을 향한 제3지대 정치 세력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3축 메가시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과 광주시가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FC가 최종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확정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942년 24살의 나이에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일제 강제 동원된 뒤 태평양 작은 섬에서 전사한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의원 탈당과 비명계들의 연이은 당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는 조국 전 장관 등 3지대 세력들이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오선 이상민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과 함께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딸당, 부패 비리 의혹당이라며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3지대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이 달라지지 않아 기다림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축소에 이어 비례대표 병립형 회귀 움직임 등이 민주당의 사당화와 도덕 불감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위기감이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코멘트는 어떠신가요? 예, 의외이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의 전통 지지 표심을 공략하는 제3지대 세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 의정보고회를 시작했고 조국 전 장관도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치 세력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커져가는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텃밭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DK 눈물 마지막 북콘서트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건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는 주제로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이어오던 북콘서트 마지막 회차를 광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과 호남 지역구 출마설 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의 방안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서남권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어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UCT 특위위원장이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지자체 차원의 토론회로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과 맞닿아 있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를 세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울만 특별시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강주도 저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특별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조 위원장과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국토의 한 축으로 광주, 전남, 전북을 잇는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공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주권도 있고 새만금권도 있고 광양권, 목포권, 광주권 이 5개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되는 그런 초강력 서남권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남권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단일 경제 권역 내의 정주 인구가 50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또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고령 친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전북과 전남, 강주의 모빌리티 삼각축을 형성하는 것과요. 또 서해안의 풍력 발전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도시들. 지역 간 연합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자는 메가시티론이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한평군이 올해 이미 2차례나 연기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군민 여론조사를 거듭 연기했습니다.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을 위해 이달 안에 실시하기로 했던 군민 여론조사를 내년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올 들어서만 3번째 연기입니다. 전남도와 논의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한평군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반대 입장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 연기로 군공항 이전 논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FC가 최종 3위에 오르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창단 이후 역대 팀 최고 성적에 오른 것은 물론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까지 거머쥐며 팬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변으로 시작된 광주FC의 행보는 돌풍을 넘어 기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는 지난 3일 홈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1 38라운드 최종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는 16승 11무 11패, 승점 59점, 리그 3위의 최종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승수, 최다 승점, 최고 순위의 기록입니다. 리그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출전권도 따내 내년에는 아시아 무대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개막전부터 강등 후보로 꼽혔던 광주지만 경기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던 이정효 감독의 다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광주만의 색깔로 K리그 1을 천천히 좀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변화무쌍한 전술과 화끈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강팀들에 맞서며 팬심과 성적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 수도 올해 4,400여 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효볼, 효버지 신드롬을 일으키며 광주 축구의 새 역사를 연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내년 시즌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팬분들에게 즐겁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부지 매입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부지 매입에 이어 지난달 말 광주역 후면 유휴 부지 매입을 마쳐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사업 부지 전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한 부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인 복합 허브센터와 기업 혁신 성장센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창업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4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우치공원 무인 노면 청소차 실증 운행이 2년 연장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 청소차 실증 운행에 대한 임시 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 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평동산단과 수안지구, 우치공원과 빅그린 산단 등 7개 지역을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고 지금까지 모두 721시간 동안 1,562km를 무사고 실증 운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남태평양의 작은 타라와 섬에 강제 동원돼 숨진 희생자의 유해가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 섬에는 희생자 1,116구의 유해가 남아있고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에 조속한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추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운구됩니다. 1942년 남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 동원돼 이듬해 전사한 그는 81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어난 지 50일 만에 생이별한 아버지를 다시 만난 둘째 아들 최금수 씨. 만감이 교차한 듯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수야 하고 불러주는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 최병현 씨의 신원은 지난 2019년 미 국방부의 유해 발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년이 지나서야 봉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고 최병현님은 지난 2019년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타라와 46번 유골로 불려져 왔습니다. 봉환식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령 사업과 조사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8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뜻깊은 추도식에 정작 가해자 일본은 추모사는커녕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타라와 전투로 희생된 1,1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돼 돌아온 유해는 단 한 구입니다. 1,116명의 희생자는 언제 신원 파악이 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사건 브로커 성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사건 무마를 청탁한 증인이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내일 자신의 과상화폐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성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성 씨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인사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 1명과 전직 경찰 간부 2명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전 현직 간부 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자신의 아이를 창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우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등산 인근 한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10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광주 북구 청풍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철제 울타리를 뚫고 10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핸들을 잘못 꺾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비위가 확인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학법인들이 이행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해 적발된 A 학교법인은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 보조금 8억 2천여만 원을 반납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9차례나 고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 학교법인은 특정인의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3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재정결함 보조금을 반납했지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부과금 1억 6천여만 원은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단체가 학교 급식 예산으로 갈등을 빚는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도청에 자제를 촉구하며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 급식 예산에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두 기관이 서로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전남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는 전국 광역단체 중 13위에 머물고 있고 식품비 인상을 통해 질 좋은 학교 급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은
오늘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노동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이 합쳐진 이 재단은 연내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과 디지털 유통판로 생태계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설비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GGM은 오늘 오전 분야별 시운전 마지막 단계인 조립공장 연동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기차 설비 구축을 위해 잠시 가동을 중단했던 GGM은 6일 차체 공장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기존 캐스퍼 생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해기점인 완도 여서도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실시간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은 무인으로 24시간 감마 핵종과 베타 핵종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 검사해 결과를 현장 설치 모니터를 통해 즉각 알림으로써 민관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의 위법 부당 행정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모두 92건의 위법 부당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8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회수를 비롯해 4,2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과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훈계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